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정부가 긴축 재정 속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3% 줄어들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우려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전남도는 내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국회를 통해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3조 1,426억 원입니다. 2030년 완전 개통이 목표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산 1,300억 원을 비롯해 또한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 Y벨트 사업을 상징하는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년 연속 3조 원 시대를 열었다지만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보다는 대폭 줄었습니다.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실증센터와 R&D 연구센터 사업비 등 1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미래차와 관련된 부품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3조 2,397억 원에 비해 971억, 비율로는 3%가 감소했는데 전년에 비해 국비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미래차 관련된 신규 사업이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반면 전남도는 올해보다 4.9% 증가한 8조 6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도로철도 사업과 우주 바이오 등 47건의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속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놓고 광주 전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체납자들로 인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재정 악화와 복지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 체납 징수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체납징수 기동반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섰습니다. 순천 가곡동의 한 법인 사무실. 1년 넘게 법인 지방소득세 6,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법인 대표를 고액 체납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방문과 전화로 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며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좋게 우리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해서 좀 줄일 때까지 해서 너희들도 아니면 또 살고 해서 된다고 네가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아니니까 오늘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또 압류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압류를 해도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체납자분들 늘 독려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반은 연양동의 한 아파트도 찾았습니다.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종합소득세 2,200만 원을 내고 있지 않은 한 가구입니다. 순천시청 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기동반은 체납자들이 폐업이나 부도를 겪는 경우가 많고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천시가 거두지 못한 세금은 올해만 114억 원. 연양동 좋은프라자 준공업체가 취득세와 재산세 6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최고로 순천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9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순천에만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세는 아마도 모든 우리 지자체의 살림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 복지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법에 납세 의무가 국민 의무 아닙니까?
순천시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겐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지주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 소작쟁이가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안군에서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전시관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전시 공간과 그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도 도로 옆에 자리 잡은 농협 미곡 창고. 80년대 건립된 낡고 오래된 미곡 창고가 전시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창고 외벽에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과 창백해 보이는 농민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1923년 8월 일본 제국주의와 지주의 폭거에 대항한 암태도 소작쟁이를 기념해 준비 중인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입니다. 굵은 선으로 묵직한 화풍을 그려내는 이중섭 미술상의 화가 서용선이 암태 소작쟁이를 3.1운동과 동학, 범선 항해, 아사동맹 등 8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농민 대표를 잡아간 일제에 항의하기 위해 범선을 타고 가는 섬 주민들,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목포 시내에서 농성하는 섬 주민들의 아사동맹, 암태 소작쟁이의 모습을 벽화와 설치 미술, 나무 판화 등 다양한 현대적 미술 기법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건축이 갖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또 그 건물에다가 직접 이미지를 갖다가 그려 넣음으로 해서 그 장소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도 농민들의 쌀을 보관하던 농협 미곡 창고를 개조해 건립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암태도 소작쟁이에서 시작된 신안군 항일 농민운동은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런 큰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영선 화가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 전시관. 작가의 작업 과정도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전시관은 9월 말쯤 정식 개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송정역 증축 공사가 올해 말 시작해 오는 2026년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역사의 연면적은 5,700제곱미터에서 1,900제곱미터로 2배가량 늘고 특히 대합실과 통로 등도 2배 이상 넓어져 혼잡도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은 447억 원이며 일일 이용자는 기존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3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영광군이 악취 피해를 우려해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악취의 영향이 미미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현장을 검증한 결과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악취의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주변 환경 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광군에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원고 2명은 악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반려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긴급조치 구호로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파기환송심에서 긴급조치 구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결을 변경해 위자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1978년 청년들을 강경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해 긴급조치 구호에 따라 붙잡혀 수사받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고문 등을 당했고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1억 원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